이것은 우리 주인공 하루카예요. 그는 이 세계의 고도광으로도 알려져 있어요. 오늘 밤도 어제처럼 이 불운한 청년은 먹을 게 없어 소형 몬스터들에게부터 구운 돼지를 훔쳐야 했어요. 불쌍한 녀석들, 밤새 사냥한 돼지를 굽고 축하하던 중에 그 멍청한 놈이 나타나서 모든 걸 망쳤어요. 고블린 무리는 그에게 속아서 쫓기다 구덩이에 떨어져 영원히 사라졌어요. 그 못된 녀석은 몬스터들을 해치운 후 혼자 이 세계를 정복하는 길에서 기뻐하고 있어요. 과거로 돌아가 보니 모든 게 정상적으로 흘러가던 그의 학교 시절로요. 그는 어릴 때부터 고독했기 때문에 누구와도 친하지 않았고 클래스 친구들과 엮이고 싶지 않아서 고도광이란 별명이 붙었어요. 지금 그의 클래스는 여러 파벌로 나뉘어 있어요. 깡패들, 가짜 지식인들, 뇌가 전부 근육인 놈들, 여학생들, 그리고 오타쿠들도 있죠. 그런데도 오직 그 혼자만이 이 클래스에서 살아남아 책 읽는 파벌에 속해 있어요. 아무도 건드리지 않게. 인생이 가장 지루할 때 갑작스러운 이계 이동 사건이 일어났어요. 뭔가를 깨닫고 하루카는 혼자 탈출하려고 구덩이에서 빠져나왔어요. 하지만 삶은 꿈처럼 아름답지 않아요. 그 힘은 서서히 다가와 그를 다른 공간으로 데려갔어요. 등불을 들고 자동차 앞을 가로막은 탓에 그는 혼자 버려지고 친구들은 이동됐어요. 오래전부터 이런 순간에 왕이나 공주가 나타나거나 선인이 와서 무언가를 말해주길 상상했는데 놀랍게도 그 노인이 하루카보다 더 당황해 있었어요. 설명을 듣고 나서 그는 친구들이 안전하다는 걸 알았고 자신은 선택받은 자지만 그 자리는 남겨진 자예요. 여기엔 그를 위한 특별한 기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 신은 남은 기술들을 보여줬지만 전부 쓸모없는 것들이었어요. 이번 소환에서 원래 43명이었는데 하루카는 44번째라서 불운했어요. 남은 것들을 보니 그는 더 이상 선택하고 싶지 않았어요. 어차피 무가치한 게 될 테니까. 그는 그 노인을 꾸짖으며 이렇게 되면 어떻게 살아가냐고 했어요. 너무 많은 비난을 받자 노인은 모든 남은 기술을 하루카에게 주고 이계로 밀어냈어요. 그와 함께 지치게 됐죠. 바로 다음 순간 그는 낯선 곳에 도착했어요. 꿈인 줄 알았는데 진짜였어요. 다행히 방금 그 신을 너무 욕하지 않아서 그분이 화내서 로그아웃 시키지 않았어요. 그의 기술 중에 무한 가방이 있어서 그를 진정한 마을 사람이 되게 했어요. 외모는 초라해 보이지만 이 청년은 꽤 강력해요. 지표를 확인한 후 시스템이 행운을 빌라고 요구했어요. 그것도 그가 받은 기술 중 하나예요. 하루카가 시험해보니 두 면의 주사 위에 M 글자가 나타났어요. 그는 혹시 미누스인가 싶어 음수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식이면 지표가 음수면 정말 웃기지만 어쩌면 플러스 포인트를 받을 수 있겠네요. 하루카는 뭘 선택할지 몰라서 행운 포인트를 최대한 올렸고 그 M은 미너스가 아니라 매피였어요. 다른 것들은 전부 레벨 1이에요. 예상대로예요. 아직 두 개의 쓸모없는 칭호가 남아있어요. 그게 뭐에 쓰이는지 모르겠네요. 청년은 왜 여기 아무도 없는지 물었어요? 클래스 친구들도 소환됐으니까요. 최소한 흔적은 있어야죠. 그걸 제쳐두고 그는 이곳에서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지만 다음에 뭘 할지 모르고 있어요. 여정 새로운 곳에서 하지만 여전히 원래 직업이 마을 사람이었으니 그는 집을 짓고 행복한 삶을 살 곳을 찾을 생각이었어요. 한참 걸은 후 하루카는 무한 가방에서 물건 하나를 꺼냈었어요. 그걸 끼면 모든 걸 감정할 수 있게 돼서 꽤 괜찮은데 벗으면 효과가 사라져요. 그는 새로운 식물에 대해 알게 돼서 흥미로워졌어요. 마치 깨달음을 얻은 듯했죠. 바로 그 자리에서 필요한 것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가방이 가득 찰 걱정 없이 곧 물소스를 찾았고 그로 인해 생존길이 보장됐어요. 계속 탐험하다가 그는 멋진 동굴을 발견하고 호기심의 주인을 허락받고 들어갔어요. 다행히 안에는 몬스터가 없었어요. 있었으면 끝이었겠죠. 행운이 꽤 큰 이점이었어요. 있는 물건들로 하루카는 어두워지기 전에 그곳에 정착했어요. 그렇게 순박한 농부의 첫 번째 날이 아무 일 없이 지나갔어요. 몬스터를 쫓아내는 램프 덕분에 그리고 거주지 보호자 칭호 때문에 몬스터가 다가오지 않았어요. 그의 아침 식사는 간단했어요. 무한 가방에 말린 고기와 버섯으로. 오래 혼자 살아서 요리는 간단하고 이런 삶도 즐거워서 인생 경쟁 없이 좋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그는 주변을 탐험하며 안정적인 식량 공급원을 찾았어요. 치유 식물은 많지만 고기는 거의 없었어요. 갑자기 그는 자신처럼 먹을 것을 찾는 소형 몬스터들을 발견하고 놀랐어요. 그 녀석들은 꽤 바보 같아요. 벌에 쏘여도 도망가지 못해요. 그 광경을 보니 그는 갑자기 자신감이 생겨서 조만간 싸워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건 좋은 기회예요. 상대가 겨우 2마리니까 만약 7마리가 왔으면 끝이었겠죠. 현재 무기는 단순한 막대기라서 하루카는 신중했어요. 다른 기술을 떠올리고 그는 마법으로 막대기를 강화해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안정감을 느끼고 나서 그는 강력한 기술에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했어요. 빠르게 달려가니 한 마리의 고블린이 쓰러졌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는 그 자리에 여러 번 때려서 소형 몬스터를 영원히 보냈어요. 동료는 멍하니 서서 지켜보기만 했고 하루카는 그 다음을 공격해 기술에 맞고 말았어요.
싸움을 끝내니 해가 지고 있었어요. 습관처럼 물을 마시며 만족했어요. 첫 전투는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점점 개선하면 돼요. 마을 사람의 체력은 좋지만 고기가 없어서 정신이 약해졌어요. 동굴로 돌아와 그는 체력 회복 버섯을 구워서 간단히 먹었어요. 게다가 고블린의 나무 몽둥이를 빼앗았지만 무겁고 짧아서 다루기 힘들었어요. 지표면도 약간 올랐고 하루카는 레벨이가 됐어요. 가장 중요한 건 전투 기술이 강해졌어요. 겨우 2마리의 몬스터를 쓰러뜨렸지만 다른 건 언급할 가치 없어요. 세 번째 날, 이계에서의 삶이 점점 힘들어졌어요. 하루는 버섯만 먹다 보니 지겹고 맛있는 걸 먹고 싶지만 클래스장님이 사치가 나쁘다고 할 테니 있는 걸로 만족하기로 했어요. 기운을 내서 하루카는 어제 기술을 더 강하게 연습할 계획이었어요. 마력을 몸에 둘러보니 재미있었어요. 세상에서 주부들이 쓰는 포장 물건이 여기서 효과를 발휘하다니. 감정 기술도 레벨이가 됐는데 뭐가 달라진지 모르겠어요. 새날 버섯만 먹은 그의 뇌가 이상해졌는지 모르겠어요. 동굴 밖으로 나오자마자 갑자기 버섯을 주었어요. 그는 기뻐서 금을 주운 줄 알았지만 5초 후에 가방에 이미 많아서 버렸어요. 진짜 버섯에 취한 거예요. 고기가 나무에서나 덤불에서 싹트기만 한다면 정말 웃기고 멋진 세상이 되겠네. 마법 수련 이야기로 돌아가서 그 애가 진지하게 온몸을 감싸 안았어. 덕분에 움직임과 모든 게 더 가볍고 자유로워졌지. 마을 사람들이 점프하면 수십 미터를 날아가고 속도는 말할 것도 없어. 농부들은 달리기로 강하니까 진짜 시원하단 말이야. 그냥 순간 이동처럼 느껴지네. 하루카를 흥분하게 해서 더 세게 나아가게 해. 바로 어제보다 큰 2마리 고블린을 발견했을 때 민우도 그들의 어미를 봤어. 그들은 크기는 커졌지만 똑똑하지 않아서 그는 더 많은 녀석들을 찾았지만 3마리가 더 있어서 놀랐어요. 그래서 방금 한 마리를 처리하고 먼저 도망쳤어요. 그 몬스터들이 너무 강했으니까. 집으로 돌아온 그는 자신의 마법을 연구하며 여유가 있으면 고블린을 때려서 레벨을 올렸어요.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됐고 몇 가지 물건을 만들어냈어요. 5번째 날, 하루카는 한 번에 몬스터를 쓰러뜨릴 수 있게 됐고 집 안가구도 동굴처럼 꾸몄어요. 그날 밤 행운이 그를 불렀어요. 토끼를 발견했죠. 그는 토끼를 쫓아가서 붙잡았어요. 자신의 속도로 빠르게. 방금 맛있는 걸 만들까 생각하던 중 갑자기 경고가 왔어요. 이 기운은 고블린이 아니었어요. 놀랍게도 클래스 친구 중 하나였고 깡패 파벌이라서 하루카는 다가가기 두려웠어요. 그는 토끼 입을 막고 떠날 준비를 했어요. 하지만 주변에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천리안으로 확인했어요. 맞았어요. 근처에 나쁜 여학생들과 뇌가 근육인 녀석들이 있었죠. 모두 한 방향으로 가는 것 같지만 그들 중 누구도 사귀기 좋은 사람은 없었어요. 그가 유일하게 신경 쓰는 건 클래스장님이었어요. 그녀가 안정적이라 기뻐하며 토끼를 놓았어요. 그녀는 이해심 많아서 자신에게 많은 걸 도와줄 거예요. 그녀에게 다가가려는 순간 고도강 칭호가 그를 상기시켜줬어요. 이런 자유롭고 고립된 삶이 진정한 보물이죠. 조금 힘들어도 좋고 자신의 도전을 받아들이며 이 세계를 원하는 대로 정복하겠다고 목표를 세웠어요. 하루카는 클래스 친구들과 만나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그냥 내버려두죠. 그때 클래스에서 가장 못된 녀석들이 다가왔어요. 느낌을 받고 그는 그들을 피해갔어요. 토끼가 소리를 내서 구해준 줄 알았죠. 소리가 토끼 때문이라고 확인한 후 깡패들은 떠났어요. 관계하고 싶지 않지만 그들의 행동이 이상해서 하루카는 따라가며 알아봤어요. 이 젊은이들은 이계에서 더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부클래스장이 커다란 가슴을 가졌다고 하니 이계에서 그런 걸 마시면 최고겠죠. 하루카는 그들의 여자 얘기를 듣다 지루해졌어요. 뭔가 유용한 정보가 있을까. 그런데 그 소문이 더 나쁜 방향으로 가서 클래스에서 예쁜 여자들이 짝을 지었고 그게 짜증나요. 클래스장님을 노릴지도 모르니까. 그녀는 첫 해부터 이 깡패들을 이끌었어요. 정말 대단해서 하루카는 그녀를 슈퍼 클래스장님이라고 불렀죠. 남자 그룹 안에는 타나카라는 더 겁많은 녀석이 있어요. 그는 기술에 대해 묻고 어떤 여자에게 관심이 있는지 물었어요. 이 친구는 클래스에서 가장 똑똑해요. 구글도 그를 선조라고 부를 만큼 모든 질문을 답할 수 있죠. 자랑 좀 하다 보니 갑자기 그들은 돌아가고 싶어졌어요. 클래스장님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나도? 듣고 난 후 하루카는 다른 친구들이 상류에 있을 거라고 추측했어요. 그렇다면 멀어요. 그냥 내버려두죠. 그는 동굴로 돌아가 혼자 사는 삶을 즐겼어요. 아쉽게도 오늘도 고기가 없어서 구운 버섯은 맛있지만 계속 이러면 영양 부족으로 약해질 거예요. 이미 그의 고독 기술이 레벨이가 됐어요. 이유는 아마 친구들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일 거예요. 이 친구들을 보면 정말 웃기네요. 게다가 그는 레벨 3인데 몬스터를 꽤 많이 쓰러뜨렸음에도요. 원인 중 하나는 100가지 기술이 무모라는 기술 때문이에요. 100가지 기술이 있어도 결과는 제로예요. 거기에 허수아비 기술까지 진짜 능력 향상을 파괴하는 콤보예요. 이게 자신에게 어떤 이익을 줄지 모르겠어요. 유일한 장점은 웃긴 기술들이 많아요. 한밤에 아름다운 돌방을 만들었어요. 방금 끝나자마자 버섯이 익었어요. 하루카는 그냥 먹었어요. 더 할 게 없으니까.
7번째 날 새벽에 갑자기 무기 소리가 들렸어요. 그는 속으로 왜 이 시간에 자지 않고 싸우는지 욕했어요. 깡패인 줄 알았는데 오타쿠들이 고블린에게 둘러싸여 있었어요. 하루카는 이 광경이 너무 웃겨서 그들이 자신보다 더 약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도와줄까 생각했지만 그만뒀어요. 감정을 사용해보니 그들은 정말 강했어요. 거의 레벨 20이에요. 기이한 건 그들은 소형 몬스터를 잡지 못해요. 하루카처럼 가볍게 때려도. 하루카랑 다르게 그들은 선택받은 자들로 기술이 강력해요. 다만 기술을 아직 익히지 못한 거예요. 이제 그는 개입할 필요 없다고 느꼈어요. 그의 클래스는 전부 최고의 운동선수들이에요. 우수한 학생들이나 유명한 여자들이 모여 있어요. 왜 그런 보통 사람처럼 느껴지는 그가 이 신비로운 곳에 왔는지 모르겠어요. 게다가 오타쿠들은 이계에 대해 가장 잘 알아요. 그래서 돌아갈 방법도 걱정 없어요. 그때 갑자기 다른 2마리의 몬스터로부터 살기가 느껴졌어요. 그들은 이미 뒤에서 포위당한 걸 알아챘어요. 포위당한 걸 알아챘어요. 이전에 그 녀석들은 하루카와 몇 번 얘기했죠. 그래서 나서봐야겠어요. 쓸모없는 기술로도 그는 강화된 나무막대로 몬스터를 때려잡았어요. 그리고 친구들 쪽도 싸움을 끝냈어요. 그를 보니 그들은 놀랐고 그는 그들을 집으로 데려가 쉬게 했어요. 클래스에서 이 녀석들은 대화하기 쉬웠어요. 그들은 나쁘지 않고 도와준 걸 감사히 여겼어요. 오랜만에 말하니 뭐라고 멋지게 말할지 몰라서요. 그의 최고급집 안에서 오타쿠들은 눈을 반짝이며 이 동굴이 너무 멋지다고 했어요. 하루카는 딱 마법과 포장을 써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설명했어요. 방을 넓히니 10명이 들어갈 수 있을 만큼 됐어요. 청년은 혼자 사니까 친구들은 이게 좀 아깝다고 느꼈어요. 그런데 하루카가 다른 친구들은 어디 있냐고 묻자 그들은 무리를 나누고 혼자 가는 길을 택했다고 들었어. 함께 있는 게 싫었지. 이 모험의 세계에서. 이 이야기는 처음으로 이동된 순간부터 다시 풀어가야 해. 처음에 모두가 공포에 휩싸였어. 그 늙은이가 정말 우리를 이곳으로 데려온 줄 몰랐으니까. 착한 소녀들은 눈물을 쏟아냈고 누군가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어. 누군가는 엄마를 불렀지. 하지만 어떤 아이들은 옷을 벗고 미친 듯이 행동했어. 요약하자면 그들 대부분은 이 이세계에 대해 모르는 상태였어. 오타쿠 그룹 빼고 게임과 애니로 익힌 덕분에. 그래서 이런 일에 그들은 익숙했어. 그러자 불량배들이 다가와 정보를 털어내라고 위협했지. 안 그러면 때리겠다고. 반장은 그 무리 중 가장 침착해 보였어. 모두를 진정시키며 소음 피우지 말라고 했지. 숲에서 소란 피우면 발각되기 쉽다고. 말이 끝나자마자 작은 요정 무리가 나타나 그들을 노렸어. 반장이 그 광경을 보니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 대처할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지. 괴물을 보자 소녀들은 더 세게 울었고 그럴수록 불량배들은 더 겁을 먹었어. 아이러니하게도. 친구들을 구하기 위해 네 오타쿠 소년들이 지식을 활용해 무기를 꺼내 싸웠어. 모두가 고블린이 약한 괴물이란 걸 알았으니 그들은 꽤 자신 있었어. 그들의 싸움 방식을 보니 무모한 자들도 용기를 내서 작은 요정을 물리쳤고 결국 성공했어. 반장이 제안했어. 높은 곳으로 가서 안전하게 지내자고? 이곳은 너무 무서울 테니까. 그렇게 모두가 빈터로 가서 꽤 안전해 보이니 그곳에 정착했어. 모두가 서로 도와 텐트를 세웠어. 오타쿠 그룹의 지식 덕분에 모든 게 더 수월해졌어. 반장도 각자에게 적합한 일을 배정했어. 친구들은 점점 단결했어. 아니 적어도 그랬을 줄 알았지만 곧 문제아 소녀들이 반란을 일으켰어. 그들은 육체노동 같은 건 싫어했어. 편하게 놀기만 원했지. 그 소녀도 말려봤지만 소용없었어. 그리고 그 뒤를 이어 모두가 자기 이익만 쫓기 시작했어. 가장 나쁜 건 그들이 오타쿠 그룹을 강제적으로 모든 걸 시켰어. 결과적으로 클래스 시스템이 무너졌어. 그래도 반장과 성실한 아이들은 계속 노력했지.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받으며. 네 청년들은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어. 이유는 클래스에 매혹과 조종 기술을 가진 아이들이 있었으니까. 레벨업 안 하면 영원히 자유로울 수 없으니까. 지금 불량배들은 매우 위험해. 그래서 모두가 그들을 감시하다가 그들의 하렘 계획을 알아냈어. 그게 불가능한 건 아니었어. 그들은 전투력이 높았으니까. 소녀들을 보호하기 위해 오타쿠 그룹이 달려와 반장에게 알렸어. 그녀는 그런 나쁜 계획이 실현되는 걸 원치 않았어. 그래서 레벨업하며 강해지기로 결심했지. 그 악당들의 먹잇감이 되기 전에. 그런데 그때 그들은 레벨업하고 매력과 꼭두각시 기술을 사용해 계획을 실행했어. 곧 반장이 나타났어. 마치 고양이 앞에 생선처럼. 불운하게도 그녀는 엄청 강했어. 그들을 모두 기절시켰지. 오타쿠 친구들 덕분에 그들의 못된 기술을 봉인할 수 있었어. 계획이 폭로되자 모두가 내 녀석을 쫓아냈어. 여성의 적이란 별명을 붙이며 그게 끝일 줄 알았지만 그 고집 센 녀석들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공격해 재산을 파괴했어. 결국 그들의 모든 물건이 불타버렸어. 모든 죄는 가엾은 오타쿠 그룹에게 뒤집어 씌워졌어. 특히 소녀들은 그저 앉아만 있었고 무능한 소년들과 함께 유치하게 굴었어. 오타쿠 그룹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떠났어. 이 이야기를 듣고
하루카는 그들이 너무 불쌍해졌어. 자기 자신이 일주일 동안 버섯만 먹는 것보다 더 힘들었을 거야. 내 녀석에게 그는 무려 한 자루의 버섯을 꺼내 파티를 열어줬어. 그렇게 놀다 아침이 되자 그는 함께 가지 않고 친구들을 떠나보냈어. 그들은 오타쿠라서 새로운 삶을 탐험하고 싶었어. 동굴에 갇혀있기 지쳤으니까 그들은 바보 같은 녀석이 혼자 사는 걸 좋아하는 게 슬펐어. 그들은 강을 따라가서 모험가가 되겠다고 했어. 하루카가 어려움에 처하면 찾아오라고 했지. 그는 손을 흔들며 말을 마치고 그는 손을 흔들며 그들을 보냈어. 자신은 혼자서 이 세계를 정복하고 싶었으니까. 반장의 그룹이 어려움에 처했다는 걸 알자 하루카는 도와주러 갔어. 그런데 코브라를 만나 싸웠어. 물린 자리가 아팠지만 결국 이겼지. 밤이 돼서야 도착했지만 눈앞에 폐허만 남아있었어. 탐색 기술을 쓰자 수많은 발자국이 시내 쪽으로 향한 걸 발견했어. 따라가 보니 버릇없는 소녀들을 만났어. 하루카는 그 소녀들을 보는 게 귀신 보는 것보다 더 무서웠어. 그래서 도망쳤고 그들은 쫓아오며 지쳤지. 대장 소녀가 빌었어. 오타쿠 그룹과 친한 걸 알았으니까. 묻자 그들은 친구들을 찾는 중이었어. 하루카는 그 소녀들의 의도를 모르니 길을 알려주지 않았어. 오타쿠 친구들이 다시 강제 노동당할까봐? 하지만 아니었어. 그들이 떠난 후 모두가 실수를 깨닫고 화해를 원했어. 오타쿠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었으니까. 그 소녀들이 진지해 보이니 하루카는 오타쿠 그룹이 떠났다고 말했어. 게다가 그들은 숲에서 나갈 길도 몰라 어떻게 쫓아갈 수 있겠어. 괴물이 사방에 있으니 그들에게 하루를 버티는 건 불가능해. 하루카는 새 소녀를 꾸짖었어. 그들은 울음을 터뜨렸지. 위험에 처하면 여자들은 누군가에 의지하고 싶어 하니까. 지금은 하루카뿐이니 그들에게 생존 기술을 가르쳐주라고 부탁하며 실수를 만회했어. 갑자기 그의 상태창에 그 새 소녀의 이름이 나타났어. 그래서 그는 그들을 조종할 수 있게 됐어. 어떻게 활성화됐는지 모르지만 일단 그들을 따라 움직였어. 결과적으로 새 소녀는 하루카를 따라 괴물을 때리고 모든 걸 바치고 싶어 했어. 하지만 그는 버릇없는 소녀들을 좋아하지 않았어. 그래서 손대지 않았지. 반장이 올 거라고 생각하니 그녀가 나타났어. 하루카를 알아보고 불렀지만 그의 마음은 다른 데가 있었어. 불량배들은 포기하지 않고 여학생을 사냥하며 장애물을 제거하려 했어. 하루카는 클래스에 모든 여학생이 있다는 걸 예상치 못했어. 초등학교 때부터 알았지만 그는 여전히 그녀를 부르지? 너는 반장이야. 그 말에 그녀는 화가 났어. 꾸중을 듣고 사과했지. 뒤에 버릇없는 소녀들을 보니 조종당한 것 같았어. 맞아, 그랬어. 그가 아무 말 안 하니 그녀는 하루카가 나쁜 짓을 한 줄 알았어. 하루카는 어떻게 설명할지 몰라. 세 사람이 빌었으니 도왔을 뿐이라고. 다행히 반장은 충분히 진정해서 그의 설명을 들었어. 그가 나쁜 사람이 아니란 걸 알았으니 친구들이 그 기술을 비난했어. 괴물에게만 써야 하니까. 나는 모르는 일이야. 그들이 빌었으니 자동으로 활성화됐어. 갑자기 다른 소녀들이 그를 경멸하는 눈빛으로 봤어. 아마도 하렘을 만들려는 걸로 생각했겠지. 오해가 커지기 전에 하루카는 혼자 가려고 했지만 자매들이 불렀어. 여기 남자라고는 그뿐이니 반장에게 의지하고 싶었어. 그 다음에 새 친구를 깨웠어. 모두가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어. 하루카를 믿지 못하니 그들은 신경 쓰지 않았어. 어쨌든 삶은 항상 외로운 거니까. 한가로워서 그는 마법으로 장난치다. 자폭해 땅에 묻혔어. 친구는 그런 장난에 손을 들었지만 그를 구했어. 고양이도 아니면서 왜 자꾸 장난치냐고 말했지. 버릇없는 소녀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은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어. 하루카가 오타쿠 그룹과 새 소녀를 구했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들은 칭찬을 했어. 갑자기 감사를 받으니 그는 집에 가겠다고 했어. 결과적으로 소녀들이 그를 맞고 반장을 도와달라고 했어. 그의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니 이 세계에 집이 있다고 설명했어. 듣고 나서 모두가 기뻐하며 그 집에 가고 싶어 했어. 그의 동의도 안 기다리고 그들은 모여 따라갔어. 집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냐고 묻자 240명 정도라고 했어. 가구를 치우면 더 넓어질 거야. 게다가 부엌과 욕실, 변기도 있어. 요약하자면 옛 세계의 모든 게 이곳에 재현됐어. 듣자마자 자매들은 흥분했어. 오랜만에 제대로 씻을 수 있으니까. 친구는 그 집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 자기네는 석기시대처럼 살았는데 다른 소녀들이 반장에게 며칠 머물게 해달라고 재촉했어. 실은 그녀도 남자와 함께 사는 게 부끄러웠어. 하지만 하루카라면 문제없을 거야. 밤에 그와 함께. 그래서 모두가 그와 함께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어. 그는 클래스 미녀들이 곁에 있는 상상을 하니 기뻤어. 그래서 오케이 했어. 방향기술 덕분에 밤이동이 수월했어. 그렇게 그들은 기차처럼 줄을 지어 하루카를 따라 기지로 갔어. 처음에 모두가 조금 두려웠지만 집에 들어가니 나아졌어. 방금 업그레이드된 집이라 모든 게 완벽했어. 객실만 해도 수백 명을 수용할 수 있으니까. 모두가 웃으며 탐험했어. 꿈인 줄 알았지. 숲 한가운데 이런 곳이 있다니 더할 나위 없어. 그들의 반응이 오타쿠들보다 더 강렬하니 하루카는 기뻤어. 소녀들은 목욕만 원했어. 욕조를 보자마자 옷을 벗었지. 게다가 하루카가 집에 있다는 걸 잊어버렸어. 반장이 그 수치스러운 광경을 보고 주의를 줬어.
그건 탓할 게 없어. 숲생활 탓에 그들의 마음이 야생이 됐으니까 깨끗한 물만 보면 달려드는 거지. 하루카는 여전히 외로운 삶을 지키며 오두막으로 갔어. 그 일로 친구는 걱정됐어. 주인이 자리를 양보하다니. 하루카가 없었으면 아직도 밖에서 고생했을 테니까. 오타쿠 그룹이 떠난 후 소년들도 사라졌어. 소녀들은 의지할 데 없어. 그냥 버텨왔지. 이 집에 오니 비로소 안정됐어. 게다가 씻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니 모두가 더 기쁘게 됐어. 그녀는 반장으로서 아무것도 못한 걸 자책했어. 그의 생각은 달랐어. 그녀가 잘했다는 걸 알았으니까 리더십을 발휘하며 모두를 보호했어. 하루카는 그녀에게 다른 사람과 비교 말고 자신감을 가지라고 조언했어. 오타쿠 그룹이 이 세계를 잘 알 테니까 그게 당연해. 그 말을 듣고 그녀는 감동받아 마음이 가벼워졌어. 하루카는 정말 대단해. 혼자서 이곳을 만들었으니까. 소녀들은 이제 안심하고 잤어. 네 명이 한 침대라서 꽤 편했어. 그 못된 녀석은 밖에서 그들의 뜨거운 장면을 상상하며 잠 못 잤어. 다음날 아침 보라색 머리 소녀가 와서 깨웠어. 아침 식사는 소녀들이 준비했으니 그를 초대했어. 하루카는 아직 졸린데 그녀가 들어오니 깼어. 그녀는 하루카가 여기서 가장 착하단 걸 알았으니 더 가까워지고 싶었어. 그런데 눌려있으니 그는 화제를 돌렸어. 아침 식사가 뭐냐고 묻자 구운 생선이라고 하니 놀랐어. 결과적으로 그는 그녀와 부딪히며 첫 인상을 남겼어. 하루카는 신경 쓰지 않고 먹으러 갔어. 전에 채식만 했으니까. 구운 생선 한 조각이 입에 들어가니 기쁨에 눈물이 났어. 반장은 이해가 안 됐어. 주위에 강이 많아서 왜 생선을 안 잡았는지. 하루카는 잡고 싶었지만 그게 너무 미끄러워서 못했어. 생선 잡는데 서툴렀으니까. 소녀들이 어떻게 잡는지 묻자 각자의 능력을 활용하라고 했어. 그들은 전기를 만들어 생선을 마비시킨 다음 골라 먹으라고. 하루카는 그걸 보고 그녀에게 한 번 더 해달라고 애원했어. 그리고 그는 그녀의 마법을 가져와 장난쳤어. 최고의 포장 기술로 번개구체를 만들었어. 물에 넣자 똑같은 효과가 났어. 발사하니 기뻤어. 이제 채식 안 해도 돼. 게다가 세번개 마법도 배웠어. 반장은 이해가 안 돼? 어떻게 그렇게 재능이 있냐고 물었어. 하루카는 포장 기술이 단순히 감싸는 게 아니라 안의 속성을 얻는다고 설명했어. 팩이 같아 보이지만 여러 상황에서 유용해. 소녀들은 그를 게임 해킹하는 줄 알았어. 누가 마법을 이렇게 쉽게 배우나. 하루카는 겸손하게 말했어. 내 기술들은 다 약한 거야. 그들은 좋은 걸 다 가져갔으니까. 그리고 그들은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 그는 그들의 계획을 물었어. 여기서 영원히 살 수 없으니까. 실은 그들은 도시로 가고 싶어 해. 버릇없는 소녀들은 오타쿠를 사냥해 사과할 테니까 같은 길이야. 먼저 숲을 넘으려면 레벨업이 필요해. 듣고 나서 하루카도 그게 본인과 동료를 보호하는 데 필수라고 생각했어. 그들이 싸움에 서툴 테니 며칠 동안 훈련해주기로 했어. 잠시 후 모두가 모여들었고 각자의 스탯과 레벨을 확인하라는 명령이 내려왔다. 여기 있는 거의 모두가 레벨 20인데 스킬 사용법을 모른다니 그게 바로 모험의 현실이야. 가장 낮은 레벨인데도 충격적이지. 도대체 왜? 하루카는 여기서 가장 낮은 레벨인데도 그게 진짜 충격이야. 도대체 왜 레벨 7이 이들을 가르치는 거지? 이게 운명의 장난인가? 적어도 그 애는 전투 경험이 있으니 연습을 시작하게 했어. 근처에 몇 마리의 괴물이 나타나자 스킬을 잘못 사용해 여자아이들에게 그 괴물들을 공격하게 했어. 스탯이 약하니 다치지 않을 테니까. 여자아이들은 하루카가 무시하는 것 같아서 화를 내고 보여주려 했어. 강해 보이더니 예상치 못하게 몇 초 만에 쓰러졌어. 이런 식으로 실전 가면 모두가 위험에 빠질 거야. 그럴 만도 하지. 여자들은 몸이 약하니 스킬을 못 쓰면 평범한 사람과 다를 게 없어. 그 애들은 변명하기 시작해서 하루카는 할 말이 없어졌어. 이제 어떻게 훈련할지 모르겠어. 다들 고통을 두려워하니 이 길이 더 힘들겠지. 전략 회의를 한 후 소란스러운 여자아이들 그룹이 다시 나가서 싸우러 갔어. 오늘 아침에 하루카를 깨운 그 수줍은 친구만은 싸우고 싶지 않대. 아침에 하루카를 시험해 본 건 혹시 다른 남자아이들처럼 공격할까 봐였어. 미안하다고 했어. 그 애는 그 일로 여전히 트라우마타이즈 돼서 걱정스럽게 지내고 있어. 이 이야기를 듣고 하루카는 여자아이들이 많이 고통받았단 걸 깨달았어. 자주색 머리 소녀는 남아서 먹고 마시는 게 정말 기뻐했어. 하루카가 전투 방법을 가르쳐주니 그게 더 감동적이었어. 내일 큰 물고기가 나오면 그 애를 먼저 부르겠다고 약속했어. 그 말을 듣고 그 애는 기뻐하며 그 소녀를 작은 물고기라고 부르기 시작했어. 다음날 약속대로 그 소녀가 음식을 가져왔어. 다른 아이들은 어제 괴물을 이기지 못해서 여전히 화가 나 있어. 맞아. 어제 완전히 패배했으니 오늘은 복수하고 싶어. 반장은 모두를 격려했어. 열심히 해야 성공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말했지만 나가서 괴물과 싸우니 다들 쓰러졌어. 그래도 누구도 포기하지 않고 점점 더 성장하고 있어. 그 개 같은 괴물들이 자극이 되니 여자아이들은 더 결의가 강해졌어. 다른 애들을 보니 완전히 지쳐 보이네? 누군가는 자고 누군가는 병을 가장해 도망가고. 소란스러운 여자아이들 그룹은 오타쿠 그룹에게 사과하러 가기 위해
몇 친구의 도움으로 괴물을 물리쳤어. 그걸 본 반장이 와서 축하해줬어. 처음에 하루카는 걱정했지만 이게 성공적인 시작이야. 괴물들의 도움으로 모두가 성장했으니 그들을 친구처럼 대했어. 이 일 후 하루카는 다시 외로운 삶으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했어. 반장은 다시 한번 감사하며 이제 모두가 도시로 갈 수 있게 됐다고 했어. 갑자기 그 애가 함께 가자고 하니 하루카는 충격받았어. 모든 걸 준비한 후 여자애들 그룹이 출발 준비를 시작했어. 작은 물고기 소녀는 요즘 하루카와 친해졌으니 그와 함께 있고 싶어 했어. 하루카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그 소녀에게 조심하라고 당부했어. 여자아이들 그룹의 안전을 위해 하루카는 모두를 숲 밖으로 호위해야 했어. 그 불량배들이 여전히 하렘을 노리면 이 그룹을 공격할 테니까. 그 다음 거대한 돼지 괴물이 길을 막았어. 게다가 무기를 사용하니 하루카가 나서야 했어. 하루카는 이 기회를 이용해 여자아이들에게 큰 생물과 싸우는 법을 가르치고 싶었어. 반장은 걱정하며 조심하라고 했어. 그렇지 않으면 이 그룹이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이런 타입과 싸워본 적 없지만 하루카는 자신있게 돌격했어. 행동이 느리고 공격이 단순하니 피하기 쉽더라. 하루카는 뒤로 숨으며 계획을 세웠어. 그게 맞아. 이 거대한 괴물을 마법으로 쓰러뜨려야 효과적일 거야. 그전 여자애들 그룹에게서 훔친 거지. 몇 가지 주문으로 공격할 준비를 하니 가장 강한 걸 선택했어. 아마 레벨 3의 4대 마법일 거야. 이런 걸 가질 수 있는 건 포장 스킬 덕분이야. 선택하기 전에 그 돼지가 다시 공격해왔어. 하루카는 마법을 쓰기 전에 나무 막대기로 때려 죽였어. 효과 없을 줄 알았는데 순식간에 로그아웃 됐어. 이게 진짜 놀라운 일이야. 사실 하루카가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여자아이들은 그 광경에 얼어붙었어. 그들은 하루카의 마법 공격 결정에 의심을 보였어. 창피해져서 나중에 불 마법으로 공격했어. 가볍게 던지기만 했는데 그 괴물이 쓰러졌어. 여자아이들은 전투 방법을 배우고 싶어 했지만 하루카가 이렇게 강하면 어떻게 배울지 모르겠어. 하루카는 이미 동료들을 훨씬 넘어선 다른 차원의 힘을 가졌어. 반장에게 꾸중을 듣고 웃으며 넘겼어. 저녁이 되자 보호받아서 여자아이들은 편안하게 먹고 마셨어. 한편 외로운 청년 하루카는 구석에서 간단한 함정을 설계했어. 갑작스러운 공격을 피하기 위해 괴물을 쫓아내는 함정을 만들고 감지 기능을 활성화했어. 침입자가 있으면 내일의 경로도 하루카가 꼼꼼히 계획했어. 업그레이드된 감정 스킬 덕분에 지도를 볼 수 있게 됐어. 이 직업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 갑자기 뭔가를 느꼈으니 가서 확인했어. 처음에는 지식인으로 위장한 불량배인 줄 알았지만 실제로는 근육 머리들일 뿐이었어. 그들은 나를 건드리지 않았으니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눴어. 그 장면을 반장이 멀리서 봤어. 하루카를 보고 그 4명이 어디 가는 건지 궁금해했어. 그 애가 여자아이들 그룹을 따라다니면 비웃음거리라고 했어. 그 말에 화가 나서 친구들이 꾸중을 했어. 그 애를 찾으러 온 거야. 왜냐고? 더 이상 누구도 믿을 수 없으니까. 그럴만도 하지. 불량배들의 공격 후 매력과 유혹 같은 위험한 스킬이 더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걸 맞으면 평생 개처럼 살 테니까. 하루카의 기억에 탈취 스킬이 있어. 이름처럼 뭐든 훔칠 수 있지. 만약 누군가 그걸 훔쳐서 다시 쓰면 인생이 끝장이야. 그래서 그 애들은 여자아이들 그룹에서 떨어져 나왔어. 그 안에 위험한 스킬을 가진 자가 있으니까. 하루카는 탈취 능력이 없지만 내재된 힘이 있어서 그 말을 듣고 그 애들은 그게 매력과 유혹과 다르지 않다고 했어. 다행히 나니까 4명이 믿어줬어. 왜냐면 하루카가 외로운 삶을 선택할 줄 알기 때문에. 결국 그 남자아이들은 하루카를 진짜 이해하는 사람들이야. 이 말을 끝내고 그 애들은 불량배들을 감시하러 떠났어. 오늘 온 건 경고하기 위해서고 반장과 다른 여자아이들을 잘 보살펴달라고 부탁했어. 다음날 아침 여자아이들은 숲을 벗어날 생각에 흥분했어. 반장은 어제 대화를 들었으니 이야기를 했어. 그리고 그 애들의 사과를 전했어. 떠난 후 그 소녀는 수줍어하며 말을 못했어. 그걸 보고 나도 알았어. 탈취 스킬을 가진 친구라고 물었어. 그 애도 놀랐지만 근육머리들만 모른 척이지. 난 이미 알아챘어. 왜 미리 알았는데도 도와줬는지, 혹시 스킬을 뺏길까봐 안 무서웠는지 물었어. 실제로 그 소녀는 사람의 목숨까지 뺏을 수 있으니까 스킬 따위는 말할 것도 없어. 이걸 말하면 다들 두려워할 테니 숨겼어. 하루카는 오타쿠들이 이걸 이미 알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어. 그렇다면 나도 가장 착한 사람을 왜 두려워하겠어? 게다가 오타쿠들은 반장을 믿으니 그 스킬을 봉인하지 않았어. 이 말을 듣고 그 친구는 울면서 나를 탓했어. 갑자기 부끄러워져서 하루카는 도망갔어. 정말 젊음이야. 기회가 눈앞에 있는데도 그냥 지나가네. 점심 무렵 하루카가 물을 팔자 여자아이들은 몸으로 바꾸고 싶어 했어. 동의할 뻔했지만 반장이 막아서 그 소녀는 실망했어. 출발 후 이 속도로 가면 오늘도 야영해야 하니. 하루카는 고요한 강가로 쉬는 곳을 정했어. 여자아이들 그룹이 가기 전에 정찰을 핑계로 계획을 세우니 반장이 의심했어. 요즘 하루카는 슈퍼맨처럼 이동하는 법을 배웠어. 중력 마법으로 몸을 가볍게 하고 마력으로 감싸서 강화했어. 그 덕에 거의 날 수 있게 됐어.
앞에 펼쳐진 경치가 너무 아름다워 마력이 다하니 천천히 떨어졌어. 다행히 죽지 않았어. 그럴 때 몸을 보호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야 할 텐데 저녁이 되자 상처 입은 채 돌아오니 모두가 걱정했어. 이런 식으로 정찰하면 다음엔 그만둬. 죽어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해? 그 친구가 이 일을 잊게 하려고 하루카는 과일을 가져왔어. 그런데 아침에 그 멍청한 소녀가 다시 달려들었어. 다음 날 하루카는 많은 일에 직면했어. 여자애들이 길을 잘못 가서 표범을 잃어버렸으니 하루카는 무리한 괴물들에게 쫓겨 도망쳤어. 돌아와서 그 애들이 물놀이하는 걸 보니 할 말이 없어졌어. 마침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숲을 벗어났어. 모두 기뻐하지만 어제의 위기 후에는 경계를 늦춰선 안 돼. 높이에서 떨어질 때 하늘이 불쌍히 여겨 공중보행 스키를 주더라. 그냥 하늘을 걸어가는 거야. 마치 아무 일도 없듯. 넓은 시야로 주위를 보니 모든 게 평범해. 아니 멀리서 괴물들이 사람들을 포위하고 있네. 반장에게 이 소식을 전하자 그 소녀는 사람을 구하고 싶어 했어. 정말 순수하네. 괴물에게 공격받는다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위험해. 하루카는 그 애들에게 설명했어. 여기서 달려가도 늦을 테고 도와주다. 오히려 당하면 어떡해. 나 혼자 남자라서 이 힘든 일을 맡았어. 반장은 그걸 보고 말했어. 만약 그들이 나쁜 놈들이면 우리는 저항할게. 하지만 떨고 있으니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그래도 그 애의 결의를 보니 하루카도 기분이 좋아졌어. 그냥 나한테 맡겨 제때 도착할 수 있게. 하루카는 대담하게 어제의 위험한 스킬들을 다시 결합했어. 이번에는 몸의 무게를 없애고 바람을 만들어 하늘을 달려갔어. 이건 발에 엔진을 단거나 마찬가지야. 즐기고 있는데 갑자기 반장이 등에 매달렸어. 정말 끝장이야. 그 애는 내 바람 마법에 휘말렸다고 했어. 그래서 등에 타고 멈추는 법을 모르니 그 커플은 폭탄처럼 떨어졌어. 결과적으로 괴물들을 물리치고 두 사람 다 살아남았어. 그 아저씨도 감사하며 소개했어. 하루카는 깜짝 놀랐지. 일본어를 하니 그들도 이해했어. 괴물들에게 공격받은 이유를 묻자 그들은 모험가로 임무를 수행 중이었어. 처음에는 돈을 벌 줄 알았는데 거의 목숨을 잃을 뻔했어. 그 괴물들은 거대한 푸른 늑대라고 해. 하루카는 괜찮으니. 반장이 여전히 혼란스러워. 하루카는 괜찮으니. 여자아이들 그룹이 오기를 기다려야 했어. 몸을 회복시키는 버섯을 그 사람들에게 주었어. 모험가들에게는 이게 정말 귀하고 찾기 힘든 거야. 그런데 어떤 애가 먹기 싫어서 버렸어. 게다가 두 아저씨가 새 젊은 여자와 함께 있으니 하루카는 불편해졌어. 때려줄 뻔했지만 그 친구가 막았어. 잠시 후 멍청한 여자애들 그룹이 와서 그 여자들을 보고 악수하고 싶어 했어. 그 덕에 그들은 옴이라는 도시로 가는 길을 알았어. 모두 기뻐하며 하루카에게 줄을 긋게 해서 축하했어. 장면이 바뀌어 불량배들은 숲에서 레벨업 후 더 자신감이 넘쳤어. 그들은 여자아이들을 사냥하러 가고 매력 스킬의 봉인을 풀기 위해 오타쿠 그룹을 노렸어. 근육 머리 그룹은 그 위험이 느껴지니 경고하러 가고 싶어 했어.